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도주 중심의 선별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고가 행진,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주도주 중심의 선별화 장세는 심해지고 있다. 두 번째,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바이오, 언택트, 2차 전지 등 기존의 주도주들의 순환 구도가 지속될 것인가. 네 번째, 신고가로 들어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양시장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파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이 백악관의 무역 쪽의 정책국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해퍼닝이죠.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장중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탄탄한 이러한 모습을 그나마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내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양시장이 거의 2배씩 더 많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목별로는 종목이 계속 압축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죠. 순환 반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르면 이쪽은 내려가고 이러한 구도다 보니까 결국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이러한 시장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듯이 이 7월 위기설인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북한 리스크,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 대선의 변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돌발적인 상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악재인데, 결국은 오늘도 해프닝이긴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역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금 불안한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현재 시점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당시에도 폭락하고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들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동그라미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요 단계까지는 과거에도 유동성 장세로 해서 그냥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르르 다 올라가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종목이 선별화되면서 역시 실적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동성 장세보다는 지금은 실적 장세의 성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가는데, 결국은 그 변수가 이 사태잖아요. 이 사태를 또 이 사태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이러한 맥락이 실적 장세에 앞으로도 주도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569억 매도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매도 규모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867억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기존의 주도주였던 셀트리온 정도는 오늘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넷마블, 언택트 관련주잖아요. 게임 관련주, 시젠, 부강약품, 더존비전, 전부 이제 언택트와 바이오 쪽이니까 W게임즈 샀는데, 한편으로는 또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카카오, 삼성바이오, 삼성 SDI 등 또 판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우리가 바이오, 언택트, 2차전지 주도주 맥락에서도 이쪽은 사고 이쪽은 팔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에서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한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측면인데, 소위 말하듯이 여러분 외국인들도 데이 트레이딩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6월 1일부터 해서 6월 23일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부터 이렇게 쭉 순서를 보시면은 여전히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삼성 SDI, LG화학,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맥락군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오늘의 외국인들이 주도주 쪽에서 팔고 사고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현상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는 큰 기존의 주도주 맥락의 흐름을 바꾸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은 6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익률 게임으로 시장이 좀 접어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경기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 언택트 2차 관련주들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도주 맥락인데 2020년 들어서 1월부터 해서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상대 강도니까 어느 쪽이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고 적게 올랐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파란색 경기 관련주들은 종합지수보다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성장주 맥락, 주도주 맥락은 오히려 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대형주, 중소형주로 구분을 해보니까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이 더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죠. 코스피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스피를 대비해서 상대 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합쳐보니까 성장주 가운데서도 대형주 맥락군들의 수익률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가장 높다는 데이터죠.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쪽이 강력한 대형 성장주 쪽이 주도주 맥락이다. 현 시장의 주도주를 말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장주들을 제가 매일매일 6개 표를 보여드리지만 이 종목군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 FN 가이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걸 봤을 때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이 80.4%나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504억입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서 80.4%나 증가하는 부분이고, 헬스케어는 깜짝 놀랄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77%, 카카오도 135%입니다. LG와 약 20%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전히 성장성 개념이고, SDI는 적자 상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에서는 단기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신고가로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오히려 LG화학이 신고가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춤주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춤주춤 했지만 이번 주에는 오히려 LG화학은 조정받고 셀트리온과 카카오 이쪽이 새로운 신고가로 나가면서 순환 구도를 계속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시장 주도주들의 순환매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 여기서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경기 관련주들은 못 갈 것인가? 아니라는 뜻이죠. 수익률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도주 맥락군들이 어느 정도 수급상으로 또 조정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소외됐던 쪽에서 경기 관련주들이 반등은 또 순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내놓고 봤을 때 수익률에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또 한 가지 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미 나왔던 램시마가 의외로 이 사태의 치료제로서 효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임상시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태리에서 실제적으로 램시마를 해보니까 완치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제학술지인 거트에 게재가 된 겁니다. 루머가 아니에요. 치료 총괄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램시마 바로 인플렉시맙 성분이잖아요. 이 램시마를 투여받은 뒤 완치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기조질환이었던 궤양성 대장염 증상도 개선되는 세계적인 첫 사례다 이거죠. 기존에 영국에서 지금 임상시험에 램시마가 효과가 있는 것이 들어간 것이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의외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필요도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부분들이죠. 현재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서로서로 플러스 효과가 나오면서 치료제가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긍정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금 이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진단키트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이미 셀트리온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미 개발되는 제품, 잘 팔리고 있는 이 제품들, 램시마가 이미 60%, 트룩시마가 40% 가까운, 거주마가 지금 2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당장 내년에 지금 나오는 새로운 신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가세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기존 제품만 해도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램시마 쪽에서 이 램시마 SC 부분이 올해 실적에서는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3상을 진행 중에 있는 이 CTP
16과 17 이 두 개가 내년에 터지게 되면은 내년에도 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그건 어쨌든 내년 가서 보고,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맥락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치료제라든가 새로운 진단키트 이런 부분은 셀트리온에게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보너스 받는 개념이다. 그게 없더라도 실적은 올해 좋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30만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2단계 선을 넘어서면서 위로 쫙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위에서 30만원 선 위에서 안착을 하는 조정 과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고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이죠.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30만원 선에서 다시 안착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될 것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전략 측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3월 21일 토요일 영상을 보시면은 강력하게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이 가격대 아니면은 이 2달 동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이 가격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점이 중요한 매수의 포인트였고, 그 이후 이제 6월 들어서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너무 겁내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조정 나온다 해도 느긋한 마음으로 좀 더 보자, 이런 관점이고,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와서 여기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뭐 추격 매수 하시라, 높은 가격이라도 사시라는 말씀을 솔직히 좀 드리기 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 조정이 좀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분할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나, 추격 매수하고 막 흥분 매수 이런 것은 지금 타이밍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지금 상황들이 큰 어떤 흐름의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번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바이오, 그 다음에 언택트, 그 다음에 2차 전지들이 6월 들에 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과정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존에 못 갔던 경기 관련주들이 또 순환 반등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주도주는 좀 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 상황은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적 베이스다.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아직은 팔고 매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느긋한 마음으로 또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요. 차분하게 상황을 보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